하이테크 환치기인가 중국 모바일 결제 충전 서비스 논란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를 즐기고 수요가 늘었으나 해외 서비스다 보니 충전과 이용이 쉽지 않았다. 중국 현지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나 계좌 등을 연동해야 전자화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서 그 모바일 충전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다는데 여기도 환치기란 말이 나오죠. 이게 돈 세탁용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연결돼서 전자화폐 쓰는 거 있잖아요. 게임 할 때 쓰는 게임머니 같은 거, 이 많은 것들 이거 다 중국이 돈 세탁할 때 쓰려고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우리나라가 협조를 해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돈 세탁을 우리가 왜 도와줍니까? 우리의 소비 활동에. 그리고 정보 유출 우려에도 화웨이 장비 수천 대 구매한 네이버. 네이버가 자파 기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화웨이 장비를 집어넣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네트워크 장비뿐 아니라 IT 인프라의 핵심인 서버 또한 원격 유지 보수를 위해 원격 유지 보수, 원격, 그렇죠? 중요해요. 백도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책임을 지닌 대기업들이 가격 대비 성능면만 따져 중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원격 유지 보수를 한다는 건데 원격 유지 보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한국 네이버 서버에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서 서버를 고친다는 소리거든요. 이거 해킹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중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토탈 검색 엔진이 네이버인데 네이버에다가 이런 거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될 일인데 정부에서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내부에 스파이가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텐센트 국내 기업 보유 지분 3.6조, 한국 ICT의 숨은 지배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미 텐센트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텐센트가 그 넥슨도 지금 넥슨도 산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점점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텐센트, 화웨이 이런 중국의 많은 회사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를 점점 장악하면서 독점적인 지금 기업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고 심지어 지금의 여당의 민주당은 이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얘기한다던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은 그 압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오히려 박살을 내면서 오히려 화웨이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구나.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국내 최대 게임 넷마블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를 운영하는 카카오 아시아 지역을 뒤로 흔든 게임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핍지 모기업 블루홀 인터넷 전문은 은행의 대표주자 카카오뱅크 뭐 등등등 쭉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장을 원하는 국내 IT 기업이 텐센트와의 협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문제는 텐센트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은 점점 어려워진 반면 국내 시장의 텐센트 종속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게임업계다. 중국 규제 당국이 한국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게임의 신규 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텐센트는 몬스터 헌터 월드의 판매를 출시 6일 만에 중단하기도 했다. 일본 게임 개발사 캡콤이 내보인 몬스터 헌터 월드는 이미 판호를 받았는데도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우리나라가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게임 회사의 그 게임들도 다 넣었다 뺐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권은 계속 이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확산시키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확산시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했죠. 중국의 전자화폐랑 연결을 해가지고 돈 세탁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커미션 먹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국 정부 외국망 접속 코드 달라 화웨이 압박했다 라는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주 일간 더 오스트레일리안의 주말판인 더 위크엔드 오브 오스트레일리안이라는 그 잡지에 호주 정부의 정보원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외국망에 들어오기 위한 접속 코드를 얻기 위해 화웨이 직원을 압박했다고 3일 보도했다 해서 이미 그러한 시도는 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가 뭐 자기네들은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배경이 있는 화웨이 위원장 소니아팡, 런청웨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이번에 안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압력에 화웨이는 굴복하고 개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런청웨이는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고 싶으니까. 경영권 물려주고 싶을 때 만약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면 안 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농협통신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 도입하기로 해 보안 감각이 무감각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KT가 새로 구축하는 농협의 전용 회선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미 KT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케이블선까지도 바꿔버렸죠. 화재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많이 혈안되는데 이건 화웨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자신들이 많은 타격을 받으니까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안 사각지대 뚫린 골든디스크 인기상.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인기 그 가요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때 그 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인기 순위 이런 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걸 더 발전시키면 나중에 전자개표기까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이미 전자개표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중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의 뽑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왜? 모든 통신장비 시스템을 다 중국 걸로 쓰니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미국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그 누구지? 방탄소년단 우리나라에 방탄소년단 초기 멤버 중에 중국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국인 애가 독자적으로 독립을 해서 중국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는데 얘 음원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그 1등을 차지하고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의 그 음원이 2등을 제외하고 1, 3, 4, 5, 6 쭉 해갖고 다 객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심을 하고 조사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해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는 뭐 열성적인 팬들에 의해서 뭐 이루어진 뭐 해프닝이다 했는데 그게 아닐 겁니다. 중국도 지금 각종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인기 순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지금 해킹을 들어와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다른 나라 선거에 선거 개입 조작을 하기 위한 테스트 마케팅으로서 지금 가요 순위 이런 것들에 지금 해킹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돼서 성공을 한다고 그러면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는요.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뽑게 할 수 있어요. 그 테스트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미국에서도 그 화웨이가 특정 이상한 부품을 집어넣어서 해킹의 백도어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똑같은 모델이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사용했답니다. 네. 물론 그 당시엔 몰랐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쓰였고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미 해킹을 당해서 많이 털렸을 수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비밀을 많이 아는 게 바로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중국의 악성 스파이칩 논란을 빚은 미국 슈퍼마이크로의 서버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마이크로 서버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는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보도로 논란이 휩싸인 서버다. 하지만 국방부는 스파이칩 포함 여부가 확신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기밀 유출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유출됐을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 미군이 북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위협으로. 그랬을 때 북한에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움직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뭔가 정보가 사전 유출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북한 군들이 움직였지. 그래서 그런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이미 정보는 밖으로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유출한 군사기밀 자료를 담배 피우다 잃어버렸다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요. 담배를 피우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정보를 중국이나 북한 간첩한테 주고 싶은데 그걸 주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죄에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요한 정보를 자기가 어디다 놓고서 담배 피러 밖에 나간 사이 잃어버리면 그건 직무태만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간첩 행위를 했어도 간첩법은 적용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꼼수를 써갖고 중국과 북한의 정보를 넘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국방부라든가 이런 군부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 많았죠. 이런 것들 자체가 자기네들이 간첩 스파이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마치 단순한 직무태만이라든가 그 관리 소홀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자신의 죄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의도적인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킹, 그 미국에서 지금 화웨이 제품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14년 2월 한미도맹 간에 사용하는 통신망에는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이지 당초 중국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한다고 알려졌던 SK텔레콤과 KT는 LTE 통신망에는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까지는 아직 SK나 KT가 쓰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뭐 이제는 뭐 얘기가 다르죠. 자, 그러면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한다는 건 이미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도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G 기술이 들어오면은 그 기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화웨이는요, 테러 활동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화웨이는 이란의 수출 금지 품목을 판매해서 논란이 됐다 해서 여기 스카이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중국 화웨이 협력사가 이란에 170만 달러에 달하는 HP의 컴퓨터 장비를 수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비들은 국제법상 적성국가로 분리되는 이란에 수출 금지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거를 스카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나와요. 이 두 회사, 그러니까 화웨이랑 스카이콤이에요. 중국 내에 본사 건물을 같이 쓰고 있으며 같이 쓴대요. 이란 테헤란 지역에도 같은 지사를 두고 있다. 지사도 같은 위치에 스카이콤과 화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만큼 결국 화웨이가 이란의 HP의 장비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 통신회사 직원 중 하나는 스카이콤의 테헤란 지사 직원들 모두가 화웨이 로고가 박힌 배지를 달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같은 회사네.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다가 이런 통신 장비를 판매했다는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때 필요한 장비들을 화웨이가 이란에다 팔은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걸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그리고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 이란 제재 위반 혐의 조사 착수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거 한 거예요. 이 기사가 2012년에 난 거예요. 화웨이랑 스카이콤이 이란에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비를 팔고 있다는 게 이미 2012년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나서 2018년에 수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2012년에 어떤 증거가 있어서 수사가 들어갔고 2018년 그래가지고 그 부회장을 체포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19년에 화웨이와 이란이 시리아에서 사업을 했다는 문서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PPT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화웨이는 5G 기술을 이용해갖고 그 테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그 우려를 현실화할 수 있게끔 화웨이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러 국가들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독재자 국가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이런 각종 제품 개발이나 그 다음에 그 독재 정권에 협력하는 자금 공유라든가 이런 걸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갖는데 파푸아 뉴기니만 예외예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는 이미 프로젝트가 절반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아마 이 파푸아 뉴기니는 돈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여러분 파푸아 뉴기니 어디 있는 나라인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그냥 이거를 그냥 방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이 이런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회사는 지금 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소프트뱅크 그 손회장을 통해 가지고 그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하기로 했죠. 에릭슨 제품 이런 거 쓰기로 했죠. 그랬고 일본 언론에서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화웨이 제품에서 불필요한 부품, 즉 백도어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전 세계적인 보이콧 운동에 가담해서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 일본 총리는 10일 악의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기를 조달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사실상 화웨이 퇴출을 선언했다. 즉 그 일본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찜찜해서 중국산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편협한 국수주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오히려 비난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니라 종합평가 낙찰을 방식과 기획, 경쟁 등 종합적으로 평가는 계약 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 입찰을 할 때 경쟁 입찰량은 가격이 제일 싼 거를 고려해서 뽑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해킹의 우려가 있고 각종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격을 싼 걸 제시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를 통한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 기업이 믿을 만한가, 안전성의 위험은 없는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만 싸다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화웨이를 자르는 이유는 바로 이 잘려서 안 보이네. 5G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그 여러 테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중국에게 호의적이었던 프랑스, 독일 같은 회사들도 다 화웨이 제품을 안 쓰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친중국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만 제외하고는. 인도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도 과거 공산권 국가잖아요. 근데 이런 체코에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장비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아원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화웨이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월드뱅크 같은 데서도 지금 금융 서비스를 차단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게끔 하려고 지금 자금줄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화웨이는 사실 지금 부도가 나야 돼요. 근데 부도가 나지 않고 아직 화웨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웨이의 구세주 대한민국이라 제가 제목을 썼는데 보십시오. 화웨이 미국 현지에도 올해 매출 2천억 달러 돌파해가지고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올해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 왜 증가했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특정 세력이, 이거 미국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장비를 이용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정치를 이용해 고객은 여전히 우리를 믿고 있다는데 고객이 아니죠. 한국의 좌파 정권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웨이 5 장비 절반 이상이 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융 제재도 하고 화웨이 제품 보이콧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버티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화웨이 화웨이 기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서 이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기업은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기업이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화웨이를 선택하게 우리나라 정부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보시면은 화웨이가 출시한 5G 기지국 장비와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한국이에요. 5G 이동통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논란과는 별개로 화웨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입장이라는 게 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에요.
명분은 뭡니까? KT 통신 장비가 그 D등급이라서 이중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만약의 사태, 화재 같은 거에 취약해서 이중망으로 안전장치를 깔아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고, 경찰서, 소방서, 관공서, 농협 이런 데도 다 이거 정부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여기다가 화웨이에 빨리 이중망, 그 다음에 5G 기술을 깔아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압력을 넣으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G가 된 거예요. 왜? 가격 입찰에서는 화웨이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20일 통신업체에 따르면 화웨이가 지금까지 출시한 5 장비 절반 정도가 LG U+에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LG U+ 이상철 부회장, 예전 그 사람부터 해서 이 LG가 완전 친중이에요. 이거 매국노 기업입니다, 진짜. 이는 하연해 LG U+ 부회장의 19일 기자간담회의 발언과 그 후허우쿤 화웨이 CEO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첫 5G 상용화 속도를 내면서 화웨이가 실질적인 과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000여 국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두 회사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이슨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좀 무너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차에서 국책 사업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 매출을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돈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화웨이가 버틸 수 있도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간첩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화웨이 AI 감시 시스템 최대 고객은 중국 공안 계열이 절반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은요. 주요 고객은 중국 공안이에요. 정보부 소속 애들. 여러분 그 이용자들이 갑질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이 자기네들 13억 인구 가졌다고 그걸로 외국 기업들 줄 세우고 얼차려주고 하잖아요. 군기 교육하고. 그런데 지금 화웨이 고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 정보기관 출신이 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화웨이를 협박하는 게 어렵겠냐는 거예요. 고객인데. 주 고객인데.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웨이에서 얘기하는 뭐 정보 유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에 붙어서 뭘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좌파 우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논리는 북한에 대한 관점이다. 하지만 좌파와 우파를 초월해서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인상은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먹고 산다는 인상,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친중적입니다. 국회의원도 친중적이고 기업인들도 친중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실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해서 빨리 기술을 훔치거나 흡수해서 자국화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해온다는 거를. 이거를 벌써 20년 동안 당했으면서 또 이 짓을 반복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대가리가 닭대가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파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가 저기 김기사 아지맨가 거기서 보여드렸던 그 뉴스타운에 나왔던 만동묘에 대한 기사죠. 그 충청도에 있는 유림들이 만동묘를 관광상품화해서 중국 유커들에게 개방한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써놨죠. 말 같지도 않은 기사를.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지금 조선총독부 무너졌지만은 조선총독부가 그 경복궁 앞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똑같은 발상으로 그러면 일본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그거 많이 광고하고 활성화해서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했다는 것을 그리워하고 그 향수를 느낄 수 있게 관광상품 만들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 김정인 박사 친일파라는 등 매국노 이런 소리가 엄청 나왔을 겁니다. 근데 왜 만동묘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응? 이게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친중이 깊숙이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중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부 골수 팬들의 논리가 뭡니까? 중국하고 무역하는 게 뭔 잘못이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그거를 왜 비난해? 김 박사는 중국 제품 안 써?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지 않고 그냥 막 하자는 거예요. 미국도 그럼 미국이 반중하는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부는 중국 제품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쓴다니까. 쓰면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아니까 줄여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의 지중 정치인 그리고 그 지중 정치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왜 없을까? 성조기는 왜 흔듭니까? 응?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건 국회의원이 되면은 미국이 그걸 우파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파의 개념은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의 우파라는 개념은 반공입니다. 그 반공이란 거는 중국과 북한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거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게 반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북한을 비판하는데 내가 반공주의자가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 문제는 아예 언급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 화웨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텐센트서부터 해서 많은 분야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알토란 같은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돼요. 명동도 보세요. 명동에 이제 중국인들이 직접 상점을 차리고서 장사하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거 왜 방치합니까? 저 같으면 저거 저렇게 두지 않아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고 그러냐?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똑같이 합자 기업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51, 중국 49, 중국 애들 소유하지 못하게 해버려요. 왜 이렇게 자꾸 중국에 내주냐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한테 주지 않는데 왜 우린 중국한테 내줍니까? 상호주의로 나가야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화웨이에게 몰빵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의 세금이 화웨이 통신장비, 케이블선 이런 것까지 다 집중돼 버리니 화웨이가 우리나라에서 시장 진출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자꾸 부도가 나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실업자가 양산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웨이는 그 돈을 벌어서 한국 사람들 취업시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아직도 뭐가 좋다고 문재인을 그렇게 헬렐레 해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한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그 젊은 애들 대가리 속에도 바로 반중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제가 봤을 때는 병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번 화웨이를 그 세 편에 걸쳐서 저희가 이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 방송 내용이 되도록이면 많은 지역에 전파됐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쓰게 되면요. 정말 큰일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큰일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꾸고 있는데 이런 바꾸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화웨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지탱할 정도로 중국을 지지한다는 건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을 금융공격을 아무리 해도 중국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뿌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금융공격의 방향이 한국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올해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부터 매우 나빠질 거라고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금융, 그다음 주식 전문가들도 저와 똑같은 견해를 가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떠나서 그냥 한국 경제 전망 자체가 암울해질 것이라는 건 아마 저와 공통된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직도 늦진 않았으니까 한국 국민들이 지금 반중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사회 문제화 시켜야 되고 조만간 1년 반 뒤에 국회의원 선거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친중이냐 반중이냐를 가려서 여러분들이 낙선운동 그리고 당선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국민적 운동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지금 1년 반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 그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도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반중친미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제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반중친미를 하라는 거니까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도 반중친미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좀 하지. 하는 것 같더니 많이 사라졌죠. 저기 평택에 그 험프리 기지인가? 그쪽에 있는 태극기 부대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중친미 데모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장 3편에 걸쳐서 화웨이에 대한 그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